반갑습니다. 어른들의 인생 수업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성장한 한 6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전통적인 농촌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어릴 적부터 자신이 외로운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그 시절 시골에서는 아들이 결혼해서 가문을 이을 거라고 여기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딸보다 아들을 더 아꼈고 아이가 태어나면 늘 장남이 대단한 축복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런 풍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늘 뒤처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5살 때의 일입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부엌에서 아버지가 오빠의 성적표를 자랑했습니다. 내 오빠가 100점을 받아왔구나. 역시 우리 장남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걸 난 진작부터 알았지. 오빠는 환하게 웃었지만 옆에 서 있던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서러움을 느꼈던 그 어릴 적의 기억을 그녀는 아직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감추며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옆에서 밥상을 차리고 있었지만 엄마의 눈길은 오빠에게만 머물렀습니다. 엄마가 그녀를 향해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마치 다른 의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학교에 들어가던 8살 무렵에도 상황은 달랐습니다. 오빠는 공부만 하면 됐지만 그녀에게는 집안일이 굴레처럼 따라다녔어요. 그 고사리 손으로 엄마 일을 도와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춘기가 된 그녀는 부모님의 편애가 더욱 뚜렷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공부를 잘해 동네에서 칭찬받던 그녀는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품었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여자가 공부해서 뭘 하겠냐 라며 그녀의 꿈을 비웃었습니다. 너는 학교 다니지 마라. 대신 농사일이나 도와라. 오빠는 이미 도시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고 딸아이라는 이유로 결국 진학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결국 그녀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농사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농사일을 돕다 작은 손가락에 상처가 났습니다. 피가 나는 손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는 그녀에게 아버지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도대체 뭐냐? 모든 일에 똑 부러지는 네 오빠 밥만 닮아라. 저걸 어디다 써먹지? 아버지의 차가운 말에 그녀는 상처보다 더 깊이 마음이 베었습니다. 밤이면 그녀는 잠자리 머리맡에 등을 켜고 좋아하던 책을 가족들 몰래 펼쳐서 읽곤 했습니다. 책을 좋아하고 글 쓰는 것을 좋아하던 소녀가 오롯이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었죠. 그날 밤 어둠 속에 홀로 앉아있던 그녀는 가족들 몰래 숨죽여 울던 그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같은 집에서 자랐지만 나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오빠를 보며 그녀는 가끔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아껴주지 않는 부모님 곁에서도 그녀는 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면서 그녀는 스스로를 늘 낮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럽고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도 그녀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아픔을 내비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채 혼자만의 소가리를 오롯이 혼자 견뎌내며 살았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녀의 마음속엔 늘 어릴 적 상처가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어머니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을 모시며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그녀는 늘 조용하고 수줍은 며느리였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그녀의 부족한 자신감과 낮은 자존감까지 채워주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늘 최선을 다해 집안을 돌보았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문득 한동안 잊고 지냈던 과거를 떠올리며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칭찬은 모두 오빠에게만 돌아갔고 어머니는 장남을 살뜰히 챙기느라 정작 그녀를 봐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당시의 상처들은 어른이 된 그녀의 마음 깊숙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꾸만 나는 왜 중요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녀에게도 소중한 아들과 딸이 생겼습니다. 딸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받지 못했던 관심과 사랑을 딸에게는 아낌없이 주려 했어요. 어느 날 딸과 함께 동네 산책을 하다 딸아이가 슬쩍 말했습니다. 엄마, 가끔은 내가 혼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 뜻을 알 수 없는 말에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어린 시절의 그녀가 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부모님에게 느꼈던 그 서늘함을 딸아이가 똑같이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그녀는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기 위해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거실 한쪽 구석, 작은 노트에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줄 한 줄 꺼내 적어 나갔어요. 눈물이 흐르면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오랜 시간 마음에 쌓아둔 말 못할 감정들을 토해냈습니다. 일기를 쓰던 날 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그래도 이제 너는 여기까지 잘 버텨왔어. 그 말 속에서 위로를 느끼면서 그녀는 조금씩 과거의 아픔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느 해 그녀도 어머니 나이가 되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 속 어린 자신과 부모님의 웃는 모습을 바라보던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엄마와 아빠도 나름의 방법으로 그녀를 사랑했으므려.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에게도 사랑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긴 이야기는 비로소 자그마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덜 중요한 사람이라 여기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마주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동안 그녀의 마음 한쪽은 조금씩 치유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살아오며 견딘 아픔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깨달음과 지혜를 남겼는지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어린 시절에 상처 입은 아이가 있다는 것을요. 먼저 마음속 어린아이에게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 안에도 아직 어른이 되어도 작은 아이처럼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자신을 실제로 만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혼자 울고 있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그 아이에게 다정히 말해 봅니다. 내가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정말 외로웠겠구나. 라고요. 이제 괜찮아. 너무 힘들어하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면 됩니다. 그 어린아이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다음
그 아이가 필요로 했던 위로와 사랑을 이제 어른인 여러분이 조금씩 채워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끔은 상처 입은 그 작은 아이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어린 시절의 사진을 보며 당시의 이야기를 속삭이듯 나눠도 좋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그때의 아이에게 필요한 따뜻한 말과 포옹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자신의 어린 시절을 바라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그때 그 어린아이가 정말로 필요했던 다정한 어른이 되어주는 행동입니다. 간혹 그 아이가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말을 대신 속삭여 보세요. 넌 정말 잘 자랐구나. 고생했구나. 부모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넌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야. 같은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과 손길은 어린 자신에게 큰 안식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다독이는 시간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 상처가 서서히 아물어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잊지 마세요. 어린 시절의 당신은 지금의 여러분의 일부입니다. 그 아이를 이해하고 보듬을 때 여러분은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어른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눈물과 미소가 함께할 테지만 모든 순간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무엇보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가치는 타인의 인식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과거의 경험이 여러분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함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작은 햇살 같은 따스함이 피어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모님도 사람임을 이해해 보세요. 부모님 세대는 여러분과는 다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들도 자라면서 다정한 애정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 사랑한다라는 믿음은 아름답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부모가 똑같이 사랑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가치를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부모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보완하기보다 당시 형편에 맞게 살아야 했을 뿐입니다. 이제 와서 부모님께 그때 왜 나에게 사랑을 주지 못했어요? 라고 묻지 못했다면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부모님도 그 나름대로 힘든 삶을 살았었구나 라고요. 부모님도 열심히 살아오며 때로는 방황하고 실수했음을 이해해 보세요. 부모님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부모님이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부모님도 늘 옳을 수 없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분들도 부족한 점이 많았음을 스스로 인정하세요. 부모님께 미움이나 원망을 갖는 대신 그런 감정을 다른 방식으로 표출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님과 대화하기 어려운 분들은 편지에 솔직한 마음을 적어보세요. 직접 전하지 않더라도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님에게 받지 못한 사랑과 관심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스스로가 채워줄 수 있음을 믿어보세요. 부모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분들이 겪어온 환경과 시대를 떠올려 보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입니다. 부모님의 인정이 부족했더라도 여러분이 이루어낸 모든 것은 여러분 자신 덕분임을 잊지 마세요. 스스로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해주는 연습을 하세요. 이제는 오롯이 여러분만을 위한 삶을 살 차례입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고생을
이제는 스스로 보상하세요. 부모님에게서 채워지지 못한 빈자리는 여러분 스스로의 사랑과 관심으로 충분히 메워질 수 있습니다. 가끔은 부모님의 역할보다 스스로를 먼저 사랑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보세요. 이제부터는 부모님에게서 받지 못한 그 사랑과 인정도 스스로 채워도 됩니다. 어린 시절 겪은 경험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감정의 경계도 세워보세요. 오랜 시간 상처만 받다 보면 정작 자신의 감정도 돌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로해주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괜찮지 않은 말이나 행동에는 선을 긋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말은 저를 아프게 해요라고 부드럽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쉽지 않다면 먼저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해도 좋아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을 더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지키는 것이야말로 어른이 된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제는 어른인 여러분 자신을 먼저 소중히 여기세요.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그 자리를 벗어나도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지키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사랑하는 용기입니다. 이제는 어른인 여러분 자신을 먼저 소중히 여기세요. 오랜 시간 상처만 받다 보면 정작 자신의 감정도 돌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로해주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상처를 주던 말도 이제는 선을 긋고 말할 줄 아는 어른이 되셨습니다.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을 더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매 순간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는 이해하고 위로해 주려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필요한 순간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언제나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눈물이 날 때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세요. 마음이 북받칠 때에는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며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필요한 순간에는 주저없이 도움의 손길을 구하십시오. 친구, 가족 또는 전문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해온 그동안의 용기에 감사하며 이제 남은 감정들을 조용히 풀어줄 준비를 해보세요. 때로는 미안하지만 이만 끝내자라고 말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안 되라고 말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상대가 누구든 나에게 상처가 되는 언행 앞에서는 딱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기분이 복잡할 땐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격해질 땐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자신에게 괜찮아 라고 속삭여 보세요. 여러분의 감정은 소중하니까요.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마음을 달래주며 지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작은 한 걸음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스스로를 보호해온 그동안의 용기에 감사하며 이제 남은 감정들을 조용히 풀어줄 준비를 해보세요. 스트레스가 가득할 땐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속마음을 털어놔도 좋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집니다. 작은 한 걸음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또한 조금씩 안 되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내 감정과 필요를 더 잘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치유를 위한 방법을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힘든 마음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하루하루 짧게 일기를 쓰며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보거나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듯 털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면 심리 상담도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어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있다면 함께 공감하며 위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렇게 조금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어느새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될 겁니다. 마음이 답답할 땐 산책을 나서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잠시 쉬어보세요. 취미 활동이나 독서, 그림 그리기 등 소소한 일상도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내 마음을 살피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루 한 줄이라도 일기를 쓰거나 좋은 글귀를 읽으며 위로받아 보세요. 작은 실천이 쌓여 마음의 짐을 조금씩 덜어줄 거예요.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부드러운 음악이 잔잔한 위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내 이야기를 이해해줄 친구, 가족 혹은 지역사회의 모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마음의 무게가 절반은 덜어질 거예요. 사랑을 발견하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작은 성공을 칭찬해 보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나를 인정하면 자존감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또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 보는 것도 좋아요. 새로운 경험은 지치고 다쳤던 마음을 활짝 열어줄 수 있습니다. 작은 성취라도 스스로를 기특해 하며 격려해 보세요. 자기 돌봄을 위해 매일 1시간씩은 조용히 자신만을 위해 사용해 보세요. 작은 성공과 기쁨을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감사할 일을 찾아 기록하면 소소한 행복이 늘어납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하루 수고했음을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괜찮았어, 잘 견뎠어라는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좋아하는 향초를 피워두거나 아로마 오일 향을 맡으며 긴장을 풀어보세요. 편안한 명상 음악을 틀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지만 포근한 변화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씩 따뜻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건강한 생활도 치유에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숙면, 간단한 스트레칭도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마음이 평온해질 때까지 자신을 다독여 주세요. 매일 아침, 오늘 하룻밤도 무사히 보낼 자신에게 속삭여 보세요. 오늘 하루도 잘 해냈어라는 작은 칭찬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경험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주말에 작은 봉사 활동이나 기부를 해보세요. 다른 이에게 전하는 사랑은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하찮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매 순간 노력한 자신의 모습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을 믿어주세요. 지난날 겪은 아픔은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에서는 스스로의 가치를 더 단단히 세우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픈 과거는 있더라도
그것에 묶여 있기보다 서로를 위로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도 부디 자신의 삶 속에서 작은 기적 같은 위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린 시절의 나 자신을 다정히 보듬어 주세요. 그 시절을 견뎌왔기에 지금의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의 앞날에는 웃음과 사랑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른들의 인생 수업이었습니다.